먼저 다 나가가지고 화살을 다 맞게. 계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걸 던지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걸 항상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못난 사람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했다라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월드컵 모시고 가는데 한번 이렇게 확 갔다 오는데 한 6억 씁니다. 거기서 한 200명 정도면은 그거 사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넓히자는 거예요. 운동장이 너무 좁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스포츠계가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힘들 때 스포츠로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이 스포츠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저희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좀 하나가 된 정도로 하나가 되긴 근데 하나가 됐잖아. 기분 좋은 근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됐을 때 이때 바로 잡아야 돼. 맞아요. 요 지금 에너지가 모아져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중요합니다. 먼저 축구 부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매불쇼를 뭐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일찍 불러주신 게 처음이거든요. 축구가 핫하긴 한 것 같네요. 네. 아, 그랬나요? 처음에 이렇게 일부에 문 열 때 있는 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24년 11월 부터 이야기를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24년 11월. 2024년 11월 그러니까 계엄 터지기 직전이었지. 네. 그때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이 대한축구협회 요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몽규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그때라도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반성커녕 바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우리 중징계 못 받겠다. 이거 중징계 잘못된 거다. 이거 중지해라. 라고 취소 소송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취소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에 나왔잖아.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자,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 그리고 거짓 보고로 보조금 56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비리 축구인을 기습 사면해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거 깔끔하게 나와버린 거야. 이러면은 그 축구협회에서 취소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 너네 잘못 있네. 이렇게. 너네 봤더니 문제 삼았던 게 다 잘못이다. 9개 항인가 아마 다 인정받았을 겁니다. 맞죠? 네, 9개 항. 맞아요. 네. 그래서 월드컵 앞두고 정몽규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겁하죠. 네. 근데 이제 정몽규가 이번에 또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국을 하는데 네. 선수들, 감독 먼저 다 나가가지고 화살을 다 맞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엄청나게 특혜를 받으면서 나오더라고. 혼자 따로. 따로. 자, 그 장면 잠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은 지금 분노하니까 네. 객검도 던지고 네,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잠깐 네. 보겠습니다. 정몽규 가자! 정몽규! 야 엔딩걸! 정몽규 가자! 진짜 둘러싸여서 저렇게 나오네. 조의를 받으면 일단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못났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회장이라 불렸던 사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좀 저렇게까지 못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 우리가 큰 어른이라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근데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한이나 위치만큼의 책임을 지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리더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임만큼의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이제 책임의 어떤 대칭성을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좀 못날 수가 있나? 앞에 감독과 선수들은 다 내보낸 다음에 이제 숨어 있다가 뒤에서 다 없나고 나온 거잖아요. 제가 저기 나가서 이제 막 그 분노를 했던 분들 중에 붉은 악마 의장이 있어요. 조우태 의장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홍명 감독하고 선수들 들어올 때 그런 생각했잖아요. 혹시
엿이나 뭐 네. 밀가루나 달걀 같은 게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사실 그거는 좀 걱정되는 일이기도 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없었잖아요. 네. 저기에 일부러 갔던 사람들이 뭐 사실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거잖아요. 분노하니 그렇죠. 그냥 모인 맞아요. 건데 네.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정말 화나했고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나했지만 계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걸 던지지 맙시다. 아, 왜냐하면 멋있다. 분명히 지금 거기 경찰들도 막 이제 그 질서 유지나든지 문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네. 경찰이.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사설 경호원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수들도 이번에 보면 홍명 감독도 조현우 선수를 앞세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화가 나서 던졌는데 그게 경찰이나 혹은 다른 분들 맞으면 아이고.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선수들 맞으면 그건 아니지 않냐. 혹은 감독이 맞아도 아무리 그 화가 나도 뭔가로 던져서 맞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도 하고 성숙하게 생각을 해서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그랬구나 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는 그렇게 그 선까지 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 한국 축구의 대장이란 사람 참 오랫동안 10년 넘는 동안 회장과 수장이라 불렸던 사람은 그 시간에 뒤에 숨어 있었어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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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도 돼? 그게 걸린 게 기자들 거의 다 나갔고요. 그 모였던 사람도 거의 다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짐 챙기거나 기사 송고하려고 몇 명이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우르르 나와서 딱 봤더니 정문기 회장이 사설 경호원과 경찰이 둘러서 그랬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껌을 던졌다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안 던지기로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걸 보고 근데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또 몇십 미터긴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개껌 포장지 하나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났어도 누르고 눌렀는데 아유. 회장이란 사람은 뒤에서 나 갔어 얼마나 못나요. 아, 얘기 들으니까 진짜 축구 팬들은 진짜 엄청나게 성숙하고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성숙한 거야. 비행기 편은 같은 비행기 타고 온 건가? 뭐 좀 달랐대요. 아, 그래 조금 그런데 이제 다르긴 했는데. 30분 정도니까 사실 그랬으면 기다려라. 내가 앞에서 뭐 크게 허리 숙여 사과의 어떤 하고 표시를 하고 내가 앞에서 그의 카메라 후레쉬건 아니면 뭐 욕설이건 내가 먼저 맞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1년에 1,000억에서 2,000억 원을 좌우할 수 있고 전화 한 통화로 손흥민과 김민재와 이강인을 소집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만큼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문제가 터졌을 땐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걸 항상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진짜 못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차기 선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가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매년 공적 자금이 200억에서 300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니까 공적 자금이. 그런데 이 정몽규가 축구협회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제 선출을 해야 되나 봐. 60일 이내. 그런데 이제 선출 방식이 이제 문제입니다. 현재는 이제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200명 또는 300명이 이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의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규모는 한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서 이제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구성은 시도협회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연맹도 대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심판 이런 사람들이 간접 선거를 해서 이제 협회장을 뽑는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진종호 의원 알죠? 국민의힘의 네. 진종호 의원이 이 선거인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를 좀 들어보시고 요걸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어저께 새로 들어온 사실인데요.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회장 선출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축한다라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했다라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협이 회장 체제로 모든 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인 거죠.
오, 영상. 뭐 일단은 아직 영상을 같이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 뭐예요 이거? 뭐 저도 이제 이 워딩만 듣고 제가 어떻게 추론하기는 어려운데 오. 일단 제보를 받았다는 거고 뭐 영상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가장 문제되는 거는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축한 혐의가 있다 뭐 그런 뭐 그런 이야기를 내용처럼 하는 거죠. 들리죠. 그러니까 이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몽규 회장 사선 때 선거인단이 한 2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190 몇 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시도협회 17개 네. 축구협회장들, 그다음에 우리 뭐 각 그 연맹 뭐 실업축구연맹, 여자축구연맹 이런 데가 있죠. 거기 회장들. 그다음에 이제 K리그의 뭐 대표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한 30%가 돼요. 그럼 나머지 190명 정도의 30%를 제외한 70%는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전체 인원 중에 네,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 전체 그 아까 했던 190명 정도를 마련하는 건데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축했다는 이 워딩만 놓고 보면 네. 그 나머지 70%를 무작위로 해서 원래는 뭐 몰라 누가 될지 몰라 이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그 70%마저도 구성했다는 거죠. 그 주장이겠죠. 지금 이 말이 저게 맞다면. 사실이라면 맞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뭐 불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 나머지는 당연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맞다면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해지네요. 이거 불법 선거지. 이거 엄청 부정선거. 심각해져. 범죄지. 예.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예요. 그렇지 않아도 30% 아까 제가 17개 각 시도협회장들은 그다음에 그 산하단체에 있는 무슨 연맹 대표들은 대한축구협회라고 하는 큰 지붕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실제 구성표를 보면 다 그 산하 기구들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 데리고 월드컵 가서 야유성 그렇죠. 예. 관전하고 오잖아요. 우리 축구협회가 우리 K리그 팬들이 불만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심판 좀 제대로 해달라고. 네. 이게 판정 너무 못하니까 심판들 자질 향상 이런 데 투자 좀 해달라고 1년에 그 돈이 한 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월드컵 관람 모시고 요구하지. 가는데 한번 그 이렇게 확 갔다 오는데 한 6억 씁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 30%는 이미 관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비빌 언덕이 70%인데 지금 이 주장대로 하자면 그거마저도 관리한 사람들. 와. 그러면 이건 그냥 100% 우리 사람 만들어 놓고 모양만 구축했다는 거죠.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와. 그러니까 하면 지난번 그렇게 국민적 분노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과는 득표율이- 민의와 완전히 반대인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했지. 86%의 찬성률. 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떤 영상인지는 뭐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 진종호는 국회의원이에요. 주로 이제 스포츠 쪽에 있으셨는데 저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그렇죠. 얘기를 들었으니까 했겠죠. 네. 저도 사실은 저 얘기 나오기 전에 여쭤보려고 싶었거든. 그 선수는 어떤 분이 저기에 선거인단이 될까 했는데 그 랜덤이었는데 랜덤이에요. 그거를 정해버린다는 거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등록돼 있는 축구협회 어느 회원 예. 한 15만 명, 10만 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사실 그 중에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그러지만 축구도 되게 좁잖아요. 한 달이 그렇죠. 건너면 선후배로 그렇죠. 다 엮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더 그렇죠. 네. 너도 그렇- 공차니, 더 그렇죠. 너 어느 지역이니, 어느 밑에서 있었니 이게 다 있는데 거기서 한 200명 정도면은 그 사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넓히자는 거예요. 운동장이 너무 좁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다. 너무 네. 닫혀 있다.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맞아. 해서 이걸 좀 오픈해서 오픈하면 그래 나도 그럼 저 운동장에 가서 나의 어떤 더 잘하기 위한 경쟁,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해서 나도 표를 얻을 수 있어? 이래야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닫아 놓으니까 그냥 하던 사람들이 관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계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꾸자는 거야. 그렇죠. 결론은. 근데 이걸 바꾸려면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축구협회 위에 상위 개념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문체부가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꾼 다음에요. 직선제를 추진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직선제 포함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선거인단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규모를 확 넓히는 것까지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간단치는 않은가 봐요.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이번 달 중에 대한체육회 전체에서 이 관련한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축구협회는 그 먼저 선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먼저 돌입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그 사직서를 물러나겠다라는 걸 공표하는 순간 60일 이내 선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공지가 먼저 나가겠죠. 공표가 나가고 선거 뭐 후보자 뽑습니다 이런 게 나가면 그때의 법으로 그렇죠. 선거가 이미 돌아가게 되는 거죠. 스타트가 돼버리니까 소급해서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이 지금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어떤 한 부분이라도 원포인트로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대로 좀 다시 선거를 할 수는 없다. 난리 왜냐하면 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역시 관리돼 있는 그들만의 누군가가 그냥 정몽규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는 거지 사실상은 정몽규가 또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손보려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바꿀 수 수가 있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회장 선거는요 상위인 대한체육회가 일단 크게 결정을 하는 걸 따라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가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야를 디테일 정도를 논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차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전체 총회인지 이사회까지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도 그대로 가면은 국민들이 이거 큰일 납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좀 두려워 오히려. 아니 그게.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요. 그 정권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알지만 제일 좋은 게 간선제예요. 그렇죠. 체육관 그렇잖아요. 선거. 네. 정당에서도 내가 계속 이게 주도권을 갖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간선제야. 대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표를 많이 그러니까 1인 1표제 가지고 뭐 민주당이 시끄럽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다. 농협이 맨날 시끄럽잖아요. 그게 간선제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직선제로 바꿔라. 이 맞아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네. 축협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고. 맞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제기됐으면 박문성 의원 국회 나가셨을 때가 벌써 한참 전이에요. 맞아요. 네.